말이죠. 경매 공부 이렇게 하지 마라. 좀 자기 객관화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보시는 분들이 자기가 왜 경매를 배우는지를 이해하셨으면 좋겠는 게, 내가 돈 벌려고 하는 건지 학문적으로 지금 경매를 보는 건지 이 분간이 잘 안 되시는 분들이 계세요. 돈 버는 목적이면 돈 버는데 필요한 것들만 배우면 되거든요. 근데 가끔 혼동을 하세요. 몰라도 되는 부분을 알아보려고 하고, 그러다 보면 이게 아무래도 경매도 이제 민사집행법에 의거해서 진행이 되는 거다 보니까 깊이 파면 할수록 법 판례들이라든지 이런 걸 막 살펴봐야 되는 경우가 생겨요. 근데 돈 버는 데 있어서 그런 건 절대 중요하지 않거든요. 특히나 초보자분들. 그런 걸 하는 거는 이제 경매 경력 뭐 10년 이상 특수물건을 하고 판례가 없는 사례를 내가 만들어가지고 큰 돈을 벌고 이런 거를 할 거면 그런 걸 보는 게 맞는데, 처음부터 그런 걸 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쓸데없는 권리 분석을 하고 있을 거면 가압류, 가등기, 뭐 질권 이런 거에 대한 해설 그리고 분석 이런 거를 할 거면 사실 공인중개사 학원을 가는 게 낫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저는 이런 거 안 가르쳐요. 저는 딱 기준이 있거든요. 경매라는 건 되게 사실 어려워 보이지만 되게 깔끔해요. 특정 권리 딱 정해줍니다. 소멸 기준이라는 용어를 쓰는데, 소멸 기준 이하로는 다 소멸이 돼요. 근데 소멸되는 것들이 되게 많겠죠. 경매로 나온 집이니까 세금 압류부터 해서 뭐 근저당, 가등기 뭐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어떤 집은 10개가 있어요, 그런 걸. 근데 이게 없어지는 건데 이런 거를 왜 보냐는 거죠. 전혀 사실 상관이 없는 거예요. 다 소멸이 되는 걸 알면 관심 사실 없어도 돼요. 저는 경매가 어려워지는 게 이런 걸 파고 있으니까 어려워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경매 학원들에서 네. 초급, 중급, 고급 이렇게 나누는 게, 맞아. 그러니까 사실 이런 거를 알려주면 저도 뭐 강의 기간도 길어지고 강의도 많아지고 더 좋을 수 있겠죠. 근데 전혀 사실 필요 없는 거란 말이에요. PD님도 이런 거 모르는데 사실 지금 벌써 낙찰을 2건 받았잖아요. 낙찰 받아서 돈 버는 거랑 용어를 이해하는 거랑은 사실 별개라는 거죠. 많은 분들이 걱정하는 거는 전체 0.001%. 예를 들면 강제 집행을 걱정하고 계시고, 뭐 만약에 권리 분석이 잘못되는 경우가 없어요. 다 없어지는 거라니까. 그런 거를 이제 걱정되니까 그런 거를 막 파고 있을 시간에 진짜 입찰 한 번 더 해보고 하면서 배우는 게 훨씬 더 많거든요. 그냥 안전한 물건은 시세 조사만 해서 받아오시면 저희 리치스쿨에서 또 연계되는 법무사분이나 이런 분들이 있잖아. 대리 입찰 명도까지 해주는데, 아니 이렇게 편하게 할 수 있는 게 어딨어. 자기만 이겨내면 되는 거야. 내가 선입견이나 내가 안 봐도 되는 것들을 자꾸 뭔진 알아요. 그거를 벗어나야지 돈 벌 수 있는 세상으로 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아무리 가르쳐도 사실 불안해하는 걸 저도 알고, 그래서 저도 강의가 13기가 끝났는데 끝나고 나서도 계속 커뮤니케이션을 하거든요. 왜냐면 너무 전 잘 알아요. 배웠어, 알아. 근데 이게 확신이 없어. 저한테 맡겨주시면 제가 알려드리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평생회원이고, 제가 알려드린 거에서 만약에 문제가 생기면 제가 책임을 안 지겠냐고요. 자기 확신이 있으신 분들은, 저는 자기 확신이 좀 있었거든요. 어느 정도 권리분석 공부하고 그 다음에 이제 바로 경매 입찰을 했었어요. 공부한 것도 뭐 한 달도 안 돼. 그 정도 공부하고 바로 입찰을 했는데, 이런 분들은 사실 강의를 안 들어도 되는데, 아무리 내가 공부해도 내가 확신이 안 선다 하는 분은 강의를 추천드려요. 강의 듣고 끝이 아니라 계속 경매 하시는 기간 평생 동안은 저희가 이제 봐드리니까 그런 거를 좀 받아가시면 좋지 않을까. 그게 이제 쓸데없는 권리 분석의 첫 번째 잔소리였고, 두 번째 잔소리는 남들이 좋아하는 것만 하실 분들. 강의 1주차에 하는 게 뭐냐면, 가장 좋아하는 상품이 뭐죠? 사람들이 주택 중에서 아파트죠. 가장 보편적이고 가장 살기 좋고 사람들이 선호하는. 근데 그런 거 같아요. 이게 저는 비유를 명품과 소비재, 흔한 상품으로 비유를 하거든요. 우리가 명품 팔아야지만 부자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럼 백종원 씨, 뭐 장사의 신 이런 분들은 치킨 이런 거 팔아가지고 큰 부자가 되셨는데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경매로 가져오면 내가 아파트만 고집하는 건 내가 명품만 팔겠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내 투자금이 3천만 원밖에 없는데 명품을 사서 팔 수 있겠냐고. 대부분 제 이제 강의를 들으시면 소액으로 하고 싶어 해요. 또 초보자분들이 큰 돈 들어가는 또 무서워해요. 근데 명품은 팔고 싶어. 이게 여기서부터 안 맞는 거예요. 소액으로 하고 싶으면 백종원 씨, 장사의 신님이 하셨던 것처럼 좀 작은 돈으로 들어갈 수 있는 뭐 다세대 주택 이런 걸 하시라는 말이죠. 평생 그걸 하라는 게 아니라, 그걸 하다가 좀 키워가서 사고 팔고 자본금을 늘리셔서 1억, 2억이 되면 그땐 아파트를 하셔도 돼요. 근데 3천만 원으로 아파트 하려고 하면 결국은 지방 아파트 뭐 1억 이하 뭐 이런 걸 보셔야 되는데, 지방은 또 원하지 않는단 말이죠. 그런 분들의 대부분. 그래서 남들이 좋아하는 것만 하실 분들은 경매가 안 맞을 수도 있어요. 남들이 좋아하는 아파트, 수도권 아파트 이런 데는 금액대가 좀 커도 경쟁이, 입찰을 한 2-3번만 해보시면 느끼실 거예요. 저희 이제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은 조별로 임장을 가거든요. 임장 가고 법원 가서 얼마에 낙찰되는지 같이 봐요. 그 중에서도 이제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저희끼리 나름대로 이제 모의 입찰을 해보거든요. 단톡방에서 실거래랑 이제 매물 현황 올려주고, 대부분 1등 되시는 분이 어떤 분들이냐면 가장 높은 가격 쓴 분이 가장 비슷하게 맞춰요. 그 말은 실제 낙찰도 정말 높게 된다는 거죠. 정말 금매가 수준으로. 남들이 좋아하는 거는 결국 실거주자가 들어오고, 실거주자분들이 한 명만 들어와도 투자자들은 실거주자를 이길 수가 없어요. 투자자는 돈을 벌려고 하는
거고, 실거주자분들은 조금만 싸게 사면 내가 실거주할 목적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투자 수익률을 따지지 않거든요. 이길 수가 없죠. 근데 아파트는 실거주자들이 정말 많이 들어와요, 경매장에. 빌라, 다세대 주택은 물건 자체도 많고 보시는 분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경쟁도 적고 투자로 돈 벌 목적이신 분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확실히 시세보다 많이 싸게 됩니다. 그렇잖아요. 돈 벌려고 하는 거고 실입주하는 게 아닌데 아파트면 어떻고 빌라면 어때요? 빌려서 돈을 벌면 되고 수익률이 높으면 되는 거죠. 수익률이 높으려면 들어가는 돈을 적게 하거나 버는 돈을 크게 하면 되겠죠. 둘 다면 제일 좋고. 근데 아파트는 일단 투자금 자체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수익률 측면에서 확연히 떨어져요. 1억 들어가가지고 3천만 원 버는 거랑 5천만 원 들어가서 3천만 원 버는 거는 수익률이 2배 차이예요. 빌라라고 해서 3천만 원 못 버나요? 뭐 1억 언저리짜리로도 3천만 원 매매 차익 나는 거 어렵지 않아요. 요즘은 또 매매 사업자 세금 중과를 피할 수 있는 방법도 생겼고. 그래서 이걸 두 번째로 얘기하고 싶었고, 마지막 세 번째는 입지 분석. 입지에 대한 전문가가 되고 싶은 사람, 막 유모차 개수 세고 단지마다의 그런 장단점을 따지시고 막 여기 어디 있고 뭐 이런 거에 대한 편견이 있으신 분들. 기왕이면 그래도 잘하면 좋지 않나? 라는 생각이 그쵸? 들어요. 일단. 기왕이면 있으면 좋죠. 문제는 내 경쟁자들도 그거를 다 본다는 거죠. 누가 봐도 뭔가 사람이 사는데 좋은 게 있는 거. 스타필드가 바로 옆에 있다. 큰 몰이 옆에 있다. 지하철역이 있으면 체감상 1억 정도에 들어와야 좀 적정한 낙찰가인데 이게 1억 2천, 1억 3천에 지르는 사람들이 생겨요. 이게 또 결국 아까 두 번째 말씀드린 거랑 좀 연관되는데, 역이랑 가까운 빌라는 투자하시는 분들 자체도 역이 있음으로써 가격을 높게 쓰고요. 그리고 실거주자분들이 들어올 여력이 또 많이 생겨요. 지하철역이 가까우니까 살기 좋거든요. 전 그래서 오히려 그런 게 안 보이는데, 예를 들면 제가 최근에 매각한 팔곡이동에 금성빌라라고 있어요. 거기 지도 찍어보시면 저 위에 초등학교는 하나 있거든요. 근데 그 주변에 진짜 휑합니다. 저 멀리 공장들도 좀 보이고요. 근데 3개월 만에 팔았잖아요. 팔리는 집이 꼭 역 주변이 아니어도 팔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전 생각하는 거죠. 굳이 역 주변의 걸 비싸게 받아서 팔면 수익이 얼마 안 되는데 역 주변을 봐야 될까? 저는 오히려 아닌 데를 찾는 거예요. 그래야 경쟁이 줄어들고 더 싸게 받을 여지가 생기고 똑같이 여기도 팔리는데. 다만 이제 팔리는지 안 팔리는지는 내가 판단하는 게 아니라 중개사님들의 의견을 구해야죠. 그 진짜 웃긴 게, 제가 그날 다른 투자자분을 만났거든요. 그분은 심지어 안산에 사시는 분이에요. 근데 자기는 여기서 10년 넘게 살았는데 팔곡이동이라는 동네를 처음 와봤다는 거예요. 그만큼 안산 주민들이 시간 내서 뭐 갈만한 것도 마트나 몰 이런 것도 없고요. 큰 국도가 하나 껴있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나가는 동네인 거지. 저도 사실 태어나서 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저는 전화조사를 해보니까 공통적으로 매매는 된대요. 3개월만 시간을 달라는 거죠. 1억 7천, 1억 6천 정도에 팔린다 라고 했고, 실제로 저는 1억 7천에 내놔서 1억 6천 3백에 이제 계약서를 썼죠. 입지가 뭐 여기랑 가까우면 뭐 더 빨리 팔리겠죠. 이걸 비싸게 받으면 무슨 의미냐는 거고, 기본적으로 저는 자신이 있어요. 경매로 받으면 집을 공실로 만들고 인테리어를 깨끗하게 해서 최상의 컨디션으로 만들고 디스플레이까지 하잖아요. 거울 같은 것도 놓고 가구 배치도 해놓고 미리. 그러면 팔곡이동이란 동네에서 가장 좋은 매물이 되는 거예요. 그러고 가격이 비슷비슷하면 누구 걸 선택하겠냐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저희 매수자분도 여러 물건을 봤었어요. 한 10개 정도 보셨다고 해요. 그 중에서 제 걸 봤어요. 왜? 제일 깨끗하고 컨디션이 너무 좋았으니까. 가격은 비슷한데 매물 상태가 제일 좋다 하면 선택 받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